2월 9일 연구반 철학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자 58장, 60장, 63장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화해, 복지, 소의. 화해, 복지, 소의. 복해, 화지, 소복. 복해, 화지, 소복. 자, 화해, 복지, 소의. 자, 제왕화자는 다 아시는데, 이 해자가, 그렇죠? 어조사해라고 하는 글자, 어조사해. 근데 이건, 우리 표현으로 따지자면은, 쉼표 또는 느낌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해자예요. 그래서, 화해하면 재앙이요 해서 이렇게 쉼표나 느낌표예요. 근데 뭐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재앙은 복지, 복, 이때 지자는 은는이가 주격조사예요. 복이 뒤에서 수식해야 되죠. 의지하다, 기대다, 의. 그래서 소의 하면 기대는 의지하는 곧. 합쳐볼까요? 재앙은 복지, 복이 소의 기대는 곧이다. 재앙은 복이 기대고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 일단 뜻은 의미는 뒤에 풀어보고. 자, 반대로 복은 쉼표. 재앙이 이번에는 소복이네요. 무슨 복? 그렇죠. 엎드릴 복. 사람 옆에 개가 엎드려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앙이 엎드려 있는 곳이다. 복은 재앙이 엎드려 있는 곳이다. 다 합쳐볼까요? 재앙은 복이 기대고 있는 곳이고, 복은 재앙이 엎드려 있는 곳이다.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쉽게 설명하면, 자, 이 재앙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재앙 옆에 뭐가 기대고 있다. 복이라는 놈이 기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복 밑에는 뭐가 엎드리고 있다? 재앙이 엎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복과 재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복이 오면 재앙이 안 오는 것 같지만은 동전 뒷면에 재앙이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 재앙이 고개를 들고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복이 달아난 게 아니라 복은 그 재앙 곁에 기대어서 숨어 있어요. 다만 동전의 뒷면을 우리가 보지 못하듯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왔다고 해서 복이 왔다고 해서 그냥 마냥 싫어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노자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치대국 약팽소선. 치대국 약팽소선. 자, 치다스리다. 대국, 큰 나라. 그래서 치대국 하면은 큰 나라를 다스리다. 여기까지 있네요. 큰 나라를 다스리다. 약자는, 그렇죠.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죠. 자, 이 팽자가 좀 어려워요. 밑에가 이게 불화 점 4개죠. 불이고, 위에가 이게 솥뚜껑, 그 다음에 솥 안에 음식을 넣고 통째로 지금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팽이라고 하죠. 우리 어디서 배웠죠? 토사구팽 할 때 배웠죠. 그렇죠. 토끼가 죽자, 개가 통째로 다 삼긴다라고 할 때 팽자죠. 자, 소선, 작은 선은 생선. 그래서 소선하면 작은 생선. 팽소선하면 작은 생선을 삶는다, 요리한다. 자, 다 합쳐볼까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같다. 뭐와 같다? 소선,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 됐나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작은 생선을 요리한다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기라는 고기가 있죠. 근데 큰 조기가 있고 작은 조기가 있잖아요. 그 작은 조기를 후라이팬 위에 이제 놓고 요리를 할 때, 구울 때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자꾸 뒤집어서 확인을 하면 어떡해요? 나중에 생선의 모습이 사라지죠. 대가리하고 꼬리하고 어디 붙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럼 어떻게 해요? 작은 생선 요리할 때는. 그렇죠? 한번 익었을 정도, 약 한 10분의 7 정도 익었을 때 한 번만 살짝 뒤집어주고 조금 더 있다가 불을 끄면, 그러면 생선의 모습이 그대로 남죠. 그게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방법이죠. 그 말은 큰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자가 하고 싶은 말은 큰 나라를 다스릴 때 작은 생선 요리하듯이 자꾸 손을 대면 그 다스리는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최대한 손이 가지 않게, 즉 인위를 가하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생선을 뒤집지 않는 그것이 다스리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나라 다스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싶은 건 뭐냐? 대국을 집으로 바꿔놓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집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안의 가장 어른으로서 집을 다스릴 때 작은 생선을 요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간섭하고 관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정도 이건 아니다라고 싶을 때 집의 어른으로서 가장으로서 사람이 해야 될 어떤 행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아마도 이제 그 자녀분들이 출가를 했을 텐데, 그 출가한 자녀들한테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주고 관섭이라고도 보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심을 가지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옆에서 지켜보고 혹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위를 가하는 것이 집안을 다스리는 방법이다라고 노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도난어기, 위대어기세, 천하지난사 필작어이, 천하지대사 필작어세. 하나씩 볼까요? 자, 도는 꾀하다라는 도자예요. 꾀할도 그림 도자도 되지만 어려운 것을 꾀하다. 어디에서 이때는 쉬울 이자라고 해야 돼요. 그 쉬운 데에서 어조사자는 어디에서 난 어려운 것을 꾀하라. 쉬운 데에서 어려운 것을 꾀하라. 자, 먼저 해결해 보고 갈까요? 의미는 자,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그것을 한꺼번에 어렵게 해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풀 수 있는 것, 쉬운 것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라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풀면은 우리가 실타래가 있을 때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있을 때 한꺼번에 그 어려움을 풀려면 절대 안 되죠. 풀리는 부분부터 풀어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풀어져요. 자, 위대어 기세 마찬가지죠. 기세 그 작은 일세자니까 작은 데에서 큰 것을 위한다. 그러니까 작은 데에서 큰 일을 이루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태산이라고 하는 큰 산을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한 삼택이, 한 삽, 두 삼택이, 두 삽을 쌓아가야 큰 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작은 데에서 큰 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 왜? 천하지 난사 필작어 천하의 난사 어려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시작한다 할 때 작자예요. 어디에서?
쉬운 데에서 시작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쉬운 데에서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지 대사, 천하의 대사 큰 일은 필자거 세, 반드시 세, 작을세, 작은 데에서 시작한다. 자, 이 큰 일도 처음부터 큰 일이 아니라 작은 데에서 시작된 거죠. 자, 뭐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큰 일은 처음부터 사업이 망한 그 징조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작은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천하의 큰 일은 작은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공부 우리가 한문으로 따지면 어려울 난, 뭐 꾀하다도 이런 작은 글자들을 익혀 나가면 한문이라고 하는 큰 것을 우리가 이뤄 나갈 수 있겠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밥 먹는 것, 조금씩 우리가 활동하는 것, 그 큰 것을 대사를 이루려면은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